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주입니다. 네, 10월 4주차 주간 독해 해설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잘 듣고 뭐 들렸는지 한번 복습해 보시고 생각의 방향 수정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다음 주 주간 독해는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제가 아마 11월 1주차 나눠주겠죠. 네, 그 주차에 주간 독해 해설을 하고 나면은 네, 올해의 주간 독해 해설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주간 독해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벌써 마지막이 됐네요. 예, 열심히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음, 달라질 거 없죠, 마지막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듯이 그냥 찍어서 올리겠고요. 다만 좀 이제 마지막이라 여러분들 많이 지칠 텐데 힘 좀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점짜리 위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파이팅 한번 해보자. 알겠죠? 자, 내서 강의 들어주세요. 21번 한번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 음, 이 문제가 오늘 문제 어려운 거 좀 많았어요. 그쵸?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이패드가 지금 안 돼서 21번부터 여기다가 메모로 선생님이 그 중간중간에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우리 쉬운 말로 고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논리를 설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his final book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준비되셨죠? 한번 좀 따라와 주세요. 어디 보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Dedicated gardeners 하면 헌신적인 정원사, not just clever engineers, 똑똑한 뭐 공학자가 아니라 헌신적인 정원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저는 역시 감 잡을 수 없겠고 그냥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In his final book, 그의 마지막 책에서 마틴 루터 킹의 주니어는 이렇게 회고했다, reflected, 회고했다, 돌이켜봤다. The line of progress is never straight. 진보에서는 절대 스트레이트하지 않다. 자,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주니어의 얘기로 시작되고 있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진보에서는 직선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For a period,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movement란 may follow a straight line, 일직선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근데 and then 그리고 나면 이것은 obstacles를 encounter한다. 즉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and the path bends. 그 길은 굽이굽이 굴절되게 된다. bends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보의 선이란 직선적이지만은 않고 직선적인 것처럼 처음에 보이다가도 어떻다는 거죠?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bend 굴절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되셨죠? 처음엔 직선이다가도 장애물을 만나 굴절하게 된다. 근데 it's like curving around the mountain. 이것은 산을 돌아가는 거야. 커브해서 가는 것과 같아요. When you're approaching a city, 네가 도시로 향해 갈 때, 도시로 갈 때 바로 스트레이트로 못 가고 산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 often it feels as though. 자, as though 아시는 표현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마치 you are moving backward. 네가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 그리고 you lose sight of your goal. 네 목표에 대한 sight, 목표 시야를 네가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죠? 종종 너가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목표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즉 발전하고 있지 않은, 진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건데 버티형광펜 치고 그러나 사실은 you are moving ahead. 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 즉 진보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and soon you will visit the city again. 넌 곧 다시 도시를 보게 될 거다. 여기서 도시란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목표죠, 목표. 자, 여기까지 나오고 인디드 형광 펼치세요. 인디드는 실제로고요. successful movement는 often look less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만큼이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야. 그쵸? 근데 인디드부터 그걸 끝내고 일반화로 들어간 거라고. 자, 그럼 이 글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화를 인디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엔 마틴 루터 킹인 거고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는 왜 집어넣겠어? 필자의 생각이 일반화부터 나올 건데 그 밑밥을 쫙 깔아준 거겠죠. 그러면 사실 마틴 루터 킹의 생각과 이 사람이 한 말과 필자의 주장인 일반화 부분은 같은 말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 진보의 선이란 직선적이지만은 않고 나중에 장애물을 만나 글절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고처럼 느껴지겠지만 계속 글로 가면
진보라는 이야기인 거고 퇴보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진보는 좋은 거잖아. 아, 그러니까 좀 뭔가 답답하고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쭉 가면은 마지막에는 넌 목표를 이룰 거다. 진보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일반화시키고 나서부터 다음 문장을 보면요. Successful movement. 성공적 움직임들은 어떻게요, 여러분들? Look less like. 자, less like는 뭐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Designing and executing a better plan.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략이죠. 그 배틀 플랜, 전투 계획을 디자인, 고안하고 엑세큐팅, 바로 실행시키는 것. 같지 않다고 한 거야, less like인 거니까. 그 다음에 more like 나왔죠? 그럼 less like and more like 병렬인 거라서 less like는 뭐뭐 같지 않고 more like는 좀 더 요렇게 보인다. 이런 거 같다는 거죠. 이런 거 같다. 그러니까 앞에 건 부정, 뒤에 건 긍정인 거예요. less like 그런 거 같지 않다. more like 그런 거 같다. 어떤 것 같은 건데 cultivating. cultivating은 이제 농사 지을 때는 뭔가를 기르다, 재배하다 이런 뜻인 건데 여기서는 발전시키다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를 재배한 거니까 발전시킨 거지. 전투 계획을 고안시키고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성공적인 움직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인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좀 글 읽으셨으면 캐치를 못하셨으면 이게 다 무슨 소리라 싶었겠지만 독해를 잘한다는 건 이런 거죠. 아, 제발 여러분도 실전에서 이렇게 하세요. 마틴 루터 킹의 생각이 있고 일반화 부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리딩 스킬인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이 얘기는 무조건 같은 거야. 지금 같은 단어가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네가 연결시켜야지. 이거 누가 하겠어? 네가 해야지 실전에서. 관계를 발전 유지시키는 것이고 전투 계획을 고안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랬고 이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도 이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거라고 말했던 거랑 같은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계속 가면 진보라는 말과 발전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거랑은 같은 말이라는 거야. 어? 그러면은 자, 필자의 생각 정해보자. 필자의 생각에는 좋은 것, 즉 플러스는 어떤 태도인 거야? 계속 가는 거, 발전 유지시켜 나가는 거. 이런 게 필자의 생각이 좋은 거지. 요게 캐치됐으면 끝난 거야. 주제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 소시올러지스트, 사회학자인 데니얼 벨의 말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마틴 루터 킹의 얘기는 디테일 1번이었던 거고 이제 디테일 2번을 이야기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쵸? 디테일 2번은 저기 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이 사람이 뭐래? Had a similar insight about belief. 신념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대. 통찰에. 그가 쓰기를 Gadgets can be engineered. 제품, 전자제품이 장비가 엔지니어드, 공학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프로그램이 디자인될 수 있는데 but belief has an organic quality. 신념이란 유기적 특징을 갖고 있어서 it cannot be called into being on command. 그것은 명령으로 실행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나 하고서 또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꼬이는 거야. 잘 봐.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장비는 공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학적으로 될 수 없고 그 프로그램은 아 미안해 장비는 공학으로 될 수 있다고 장비 공학으로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은 디자인 될 수 있다고 했어 고안될 수 있다고 했다고 그러나 신념은 유기적이라서 it cannot be called into being on command 명령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거 뭐야? 장비와 신념이 대조되고 있고 장비는 공학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은 디자인 고안될 수 있다고 했거든. 디자인보단 고안이라고 할게. 근데 신념은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신념 얘기인 거잖아. 신념은 명령으로 안 된대. 그럼 무슨 뜻인 거야? 앞에 말이랑. 장비랑 신념이랑 대조되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념은 고안될 수 없다는 말인 거지. 그치? 명령으로 될 수 없고 고안될 수 없다. 나오지 않았어? 고안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고 명령 고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럼 뭘로 되는 거겠어? 아마 이거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 그렇죠? 이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Often, once a faith is shattered. 일단 신념이 shattered, 부서지고 나면 it takes a long time to grow again. 다시 자라는 데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 soil, 토양은 경험이 된다.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자라나려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경험이 필요해진다.
라는 거지. 신념이 오랜 시간 필요, 경험이 필요라는 거가 나오면서 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 계속 가는 거다. 발전 유지시키는 거다라고 나왔던 게 필자의 생각인 거라고. 그 다음에 변화는 필요로 한다. 뭐를? 데디케이티드 가드너를 필요한다는 거죠. 그럼 얘네가 뭐겠어? 헌신적인 정원사겠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온 클레버 엔지니어스는 뭐겠어? 영리한 공학자들은 누가 되는 거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디자인, 고안, 명령, 뭐 실행, 공학 이런 프로그램들. 얘네는 다 영리한 공학자에 속하는 거고 이 글에서 얘네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죠. 얘네는 플러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지해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었느냐? 자, 같이 읽어보시죠. 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the continuous commitment to the movement's vision. 정답 1번이네. 그 무브먼트 비전, 그 사회 운동의 비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헌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적 헌신. 지속적 헌신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아까 플러스로 놨던 단어들을 받아낼 수 있는 선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 얘는 지속적 헌신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highly skilled knowledge 하면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능숙한 지식이. from the field of geography, 지리학에서. 지리학에서의 고도로 숙련된 지식은, 그래 맥락과 전혀 맥락이 그 연결이 없었고요. 오답입니다. 3번, efficient system prioritizing research over process. 과정보다 결과를 prioritizing, 우선시하는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 결과가 더 중요하지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오른쪽에 적어 놓은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오랜 시간, 경험, 유지, 발전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봤던 글이었어요. 그 다음은 dedicated, 헌신적인 followers, 누굽니까? 추종자들인 거죠. 이렇게 하겠다. 리더들인데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들이고요. 그리고 followers who are dedicated, 헌신적인 추종자들. 그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고 추종자들은 헌신적이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글은 카리스마가 있는 단 하나의 그 딱 빡센 리더를 찬양하고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4번 될 수 없겠죠. 5번 inclination 경향이에요. To plan in advance 미리 계획하려는 경향. 글의 주제랑 정말 너무 상관이 없다. 그쵸?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땠나요? 쌤 생각에는 이걸 제 설명 들어서 얘가 갔을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려운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조시키면서 가셨으면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에서 아까 말했던 요게 아무튼 실행시키는 거, 고안시키는 거 아니라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같은 말이, 그 다음 나온 말도 같은 말이겠으니까, 요게 요 말이랑 같은 말이겠구나. 그럼 이게 고안하지 않는다는 말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셨으면은 그래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나가셔야 되고요. 아무튼 글은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선지를 보니까 별로 헷갈리게 만든 선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출제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 문제 33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빈칸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33번입니다. 자, imagine 여기서부터 likewise,구나.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likewise 봐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형광펜 치시고 likewise에 마찬가지로 when a company or indeed any organization. 자, 이런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한 회사나 어떤 organization, 조직이 finds a strategy that works. 효과가 있는, works, 먹히는 전략을, strategy를 find, 찾을 때라는 거죠. 회사나 조직이 효과적인 전략을 찾을 때 뭐 한다고? 빈칸한다라고 빈칸 문장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빈칸에 넣어가야 될 타깃은 뭐죠, 여러분들? 타깃은 회사나 조직이 효과적인 전략을 찾으려고 할 때 무엇을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될 빈칸의 내용, 타깃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힌트는 아래에서 가장 많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아래 정보를 같이 읽어보실게요. 아래 정보는 이런 겁니다. Even if there's a better strategy out there. 저기 너머에
더 좋은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finding it, 그걸 찾는 게 can be prohibitively expensive. 그걸 찾는 게 매우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 prohibit는 억제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xpensive, 비용이 비싸다는 건데 어떨 정도로 비싸다? prohibitively, 좀 금지시킬 정도. 응? 그렇게 하는 걸 억제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비용이 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래기 너무 그래서 안함이라는 정보를 줬네요. 자, 그럼 느낌으로 무엇이나요? 회사 조직이 효과적인 전략을 찾을 때 빈칸한다 그러고 밑에 문장 좋은 게 있다 그래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했으면은 아마 빈칸에 들어 골라 이렇게 근거를 얻을 게요. 근거를 골라보자면 1번 효과적인 전략을 찾을 때 회사들은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비용이 비싸서 실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비용이 비싸서 실제로 실행하진 않다. 그러니까 아래 정보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 겁니다. 더 좋은 전략이 있다라 할지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지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입니다. 1번. 자, 봅시다. The drive to adopt it and stay with it is strong. The drive to 하면은 뭐뭐하고자 하는 욕망인데요. 충동. adopt it은 받아들이는 거고 stay with it 그것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충동, 유지시키려는 충동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strong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앞에 문장에 있었던 것일 테니까 이 앞에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럼 전략을 받아들이고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강해진다라고 말했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얻어냈던 힌트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더 좋은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안 한다고 했죠. 그럼 안 한다는 말은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충동이 강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나? 다시 한번 읽어줄게. 네가 잘 생각해봐. 비용이 너무 비싸서 실행을 안 할 거야 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강해져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냐고 하면 같은 말이 될 수 있죠. 유지하려고 한다는 건 더 이상 뭔가 다른 전략을 실행시키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아직 매력적입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2번 The difficulty of implementing the project begins.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살려놔야 돼. 왜? 프로젝트를 어쨌든 그래서 실행을 못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계속 갑니다. 3번. Providing basic resources to many outsiders. 많은 외부인들에게 resources, 자원을,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cost,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안 들면 그렇게 하겠죠. 실행시키겠죠. 제공을 하겠죠. 근데 이 글의 아래 정보는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말을 했으니까 코스트 리틀이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3번 아웃입니다. 3번 아웃. 자, 4번 motivation to find new and finer strategies. 더 좋은 전략, 새로운 전략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is reinforced. 더 강해진다. 그럼 뭐죠? 더 좋은 거 찾아봐야겠다라고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맥락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까 읽었었던 아래 정보는 더 좋은 전략이 있어도 비싸서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동기부여가 막 강해지는 거랑 저 내용이랑 같이 연결할 수는 없겠죠. 4번도 아웃, 3번, 4번 아웃돼서 지금까지. 5번, plans for developing barren land into green space are realized. 계획인데요. 어떤 계획이냐면은 barren이 척박한이에요. 척박한 황무지 땅을 그린 스페이스로 즉 녹지 공간으로 디벨로핑 시키고자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실현되었다 realized 하면은 그 계획을 짰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는 거니까 얘도 주어진 문장 그 빈칸 다음에 올 수가 없겠죠. 빈칸 다음에는 아래 정보에서 뭐라고 했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안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방금 읽었던 근거 때문에 우린 벌써 뭘 없앴습니까? 3번, 4번, 5번을 삭제했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 1번일지 2번일지 생각하시면서 위에 문장 읽어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Imagine a vast unmapped desert. 자, 황무지, 그 사막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예시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글의 흐름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글의 흐름은 글의 플로우를 따져보자면은
예시로 지금 시작이 됐고 이 예시가 언젠가 끝날 부분. 그게 일반화가 될 것이고 그게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이게 방금 마틴 루터킹 이야기에서도 그랬듯이. 그래서 그 예시는 어디서 끝나냐면 여러분들 사막의 얘기가 나오다가 사막의 얘기 나오다가 this metaphorical environment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비유적인 상황은 불리는데 fitness landscape라고 불린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저기서 상황 바뀐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기 예시에서는 사막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사막에서 는 오아시스 하나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곳을 그 하나 있는 오아시스 소중한데 여길 떠났다가 생길 불이익이 두려워서 더 이상 실행시킬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반화 부분은 적합성 지형이라는 말을 하면서 fitness landscape라는 말을 하면서 이 생각은 the idea is that for any problem or goal, 어떤 문제나 문제 그 목표에 있어서 there's a vast area of possibilities 가능성의 영역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vast area인 거니까 넓다고 한 거구나, 그렇죠? 가능성은 높은데 항상 그러나 few valuable spots within that environment to discover. 그 환경 내에서 가치 있는 걸 찾을 만한 것은 to discover 거의 없다는 거죠. 발견할 만한 것이.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광, 아주 광활한 가능성의 영역이 있지만 발견할 만한 가치 있는 스팟은 거의 없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은 왜 한 거야? 앞선 사막의 예시에서 적용해보자면은 가능성의 영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아시스 말고 저기 너머로 나아가서 또 오아시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근데 내가 진짜 그래서 실행에 옮길 거냐? 우리 오아시스 말고 밖으로 나가볼 거냐 하면은 딱히 나갔을 때 발견할 만한 스팟은 없다는 거죠. 왜? 위험하잖아. 두렵잖아. 나가는데 괜히 내가 오아시스 여기 있는 거 만족 못해서 나가 더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내가 목말라 죽으면 어떡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사 조직 이야기에 적용했던 부분이 빈칸인 거예요. 그럼 다시 빈칸으로 가면 뭐라고 했어? 회사나 조직이 효과적인 전략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빈칸한다라고 한 거고 그 빈칸을 채울 때 우리는 요 사막의 예시를 통한 주제를 같이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오니? 그 근거는 음, 실패에 대한 불이익의 두려움 때문에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진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우린 실행시킬 수가 없어진다라는 말로 근거가 또 하나 모아진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정답을 내시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자, 가봅시다. 아까 2번은 뭐라고 나왔었냐면 프로젝트 실행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하세요. 그 조직이 어떤 효과적인 전략을 찾으려고 했어. 자, 이제 찾아보자 했는데 갑자기 프로젝트 실행시키는 게 어려워진다는 이상. 그죠? 그죠? 찾으려고 할 때 실행시키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좋은 전략 찾아볼까 했더니 계속 그냥 머물고 싶어지는 욕망이 강해진다는 거야. 머물고 싶어지는 게 왜 나왔어? 아까 예시로 따지면은 다른 오아시스 안 찾아가는 거야. 왜? 괜히 불이익 있을까 봐. 그래서 머물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진다라는 말이 잘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주제를 우리가 잘 캐치하셨으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1번이라는 것도 아마 잘 캐치를 하셨을 것이다. 이번의 내용은 그래서 지워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질문 좀 남았으면은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고 3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3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첫 문장부터 빈칸 있고요. 첫 문장의 빈칸은 주제겠죠. 그건 뭡니까? Cities,의 development, 도시의 발전이겠죠. Has followed 빈칸, 빈칸을 따라갔다라는 게 주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읽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3, 4번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잠깐 냉수 한 컵 들이키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도시의 발전은 무엇을 따라갔을까? 일단 여기까지 보면 쉽습니다. 그냥 뭘 알아내면 돼? 주제를 알아내면 되고.
그 주제는 뭐다? 도시 발전의 특징이다. 라는 것까지 벌써 패치가 된 거야. 좀 쉬워 보이거든. 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예시가 나오지. 이것도 되게 전형적인 두 갈씩의 그 구조인 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는. 근데 얘가 선지가 어마무시하게 난해합니다. 잘 골라내셨어야 돼. 잘 봐, 얘들아. Industrialization, for instance, 산업화의 예시를 대고 있거든. 그것은 came earlier to Britain and Belgium. 산업화는 영국과 벨기에한테 더 먼저 왔대. With consistent effects on town growth and form that are not found to the same degree in France, Germany, and Spai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산업화가 영국과 벨기에한테 먼저 왔는데, 어떤 것과 함께 왔냐면은 도시 성장의 마을이 타운이 growth한 거야. 그것의 효과와 함께 왔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프록스 여기서는 같은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는 형태 이것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 정리해보자. 영국과 벨기에가 산업화를 먼저 이뤄냈어. 근데 누구보다 먼저 이뤄냈냐면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보다 먼저 이뤄냈어. 왜? 도시 성장의 효과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자, 도시의 발전은 그럼 뭘 따라간 거지? 도시가 성장했대. 도시가 성장한 거 어디야? 영국과 벨기에 이야기야. 근데 산업화도 누가 했어? 영국과 벨기에가 먼저 했어.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도시의 발전은 산업화와 그쵸? 됐어. 그냥 먼저 들어갈게. Later industrialization, the advent of railways prior to industrialization. 여기까지 계속해볼게. 좀 늦은 산업화고요. advent는 도래의 출현이죠. 철도의 출현입니다. 뭐 전에? prior to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이전에. 철도가 등장했어. 그리고 coming, 왔어. electric power, 전력이 도착했어. 자, 그럼 생각 요약해볼게. 뭐죠? 산업화가 시작됐고, 철도가 생겼고, 그리고 전력이 생겼다고. So quickly after the takeoff to industrialization. 산업화에 테이크오프 한 후에 그러면 산업화에 뭐 한 후에죠 여러분들? 착륙한 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있었고 산업화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죠? 전력이 생겨나고 철로가 깔리고 산업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런 일들이 독일의 도시들로 하여금 very distinct from 뚜렷하게 구별되게 만들었대. British counterparts와 영국 상대편들과. 자, 그러면은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쌤이 요약을 해주자면 독일의 도시 발전이랑 영국의 도시 발전을 지금 얘는 비교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근데 그 도시 발전이 어떤 것 이후에 생겼냐면은 도시 발전은 얘가 이렇게 말했어. 산업화의 도래 이후라고 했어요. 산업화의 착륙 이후. 그 다음에 전력이 생겨나고 철로가 생기고 이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가 발전한 거지. 아무튼 산업화 착륙 이후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독일이랑 영국이랑 속도가 달랐다고. 잘 따라와야 돼. 그다음 the railways penetrated 하면 뚫고 갔다, 관통했다죠. 그래서 철로가 관통했어요. 여기 안 봤다. 미안해. Industries that migrated to the coal-field cities and towns in Britain. 영국에서 석탄 공장이 있는 도시 그리고 마을 그쪽으로 이동했던 산업들인 거예요. 얘네가 근데 remained in situ in German towns. 독일에서는 원자리에 있었다. 대조되고 있는 포인트 보이십니까? 독일에서는 산업이 제자리. 위치가 안 변했는데 영국은 어떻게 했다고? 그 핵심적인 그 산업 활동을 석탄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로 이동했죠. 그게 지금 산업이 달라진 부분이거든. 그래갖고 철로가 거기 통과해서 가는 거야. 독일 도시의 중세 핵심을 그리고 링크드 연결시키는 거야. 산업화 이전의 도시를 스테이트 그 국가들과 연결시키고 rather than focusing on the needs of industrial exploitation 그 개별적인 착취 활용이죠 exploitation 그것에 대한 수요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특징은 뭐죠? 그 새로 생겨난 개별적인 탐험의 수요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산업화 이전의 마을과 그런 도시들, 국가들을 연결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더스트리얼 익스플로테이션의 니즈, 산업화의 수요죠. 음? 독일은 산업화의 수요에 포커싱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이라고 했잖아, 표현이. than focusing을 했잖아. 그래서 산업화의 수요에 집중을 안 했고, 전맨 시티들은 그건 뭐 했는데, developed tram system, 트램 시스템을 개발시켜갖고, very early in their period of industrial growth. 그들의 산업화 성장 기간에 있어서 애초부터 그러기 시작했었고, reducing the need to concentrate the workforce close to the point of employment. 그 직업이 생겨나는 포인트가 있죠. 저기에 산업이 발전했다. 그럼 이제 일꾼이 필요해져요. 근데 거기에 매우 가까운 핵심의 인력이죠. 워크포스는 거기에 집중을 시키고자 하는 수요를 줄여버렸다. 그러니까 독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력 집중의 수요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것을 reducing했다. 오히려 줄여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야, 저쪽에 저쪽 마을에 공장이 생겼대 이번에. 그럼 우리가 저기 인플로이먼트 많이 하니까 취업 많이 하니까 싹 다 우리 저로 가서 살자. 어? 그런 걸 독일인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노동력 집중이 안 됐다고. 근데 그러므로 the industrial colonies 산업화의 식민지들은 while being both distinctive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product of their time 그들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한데 were more open than their British or Belgian counterparts. 더 어떻게 돼 있었다? more often 더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뭐 영국이나 벨기에 상대방들 보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정말 어렵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알아내셔야 되는 거냐면 일단 도시 발전의 특징입니다. 도시 발전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예시 첫 부분 읽으면서 아, 뭔가 산업화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읽어보시면 독일의 도시 발전과 영국의 도시 발전을 비교하고 있었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 독일은 왜 발전이 늦게 됐어? 그 이유를 찾으면 되거든. 이유가 뭐였냐면은 산업화가 왔어. 그럼 산업화 다음에 도시 발전이 일어난 게 맞는데 독일은 왜 산업화가 늦게 났어? 왜 도시가 늦게 발전했어? 라고 하면은 산업화의 수요, 노동력 집중의 수요. 그것을 독일은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쪽에 공장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도시에 집중을 안 해줬다는 거지. 나중에 해줬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도시의 발전의 특징은 글로 사람들이 산업화의 수요에 집중시켰으면은 도시 발전까지 빨리 했을 텐데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인 거. 됐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선지로 가면 되는데 아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선지로 갔는데 우리가 모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지가 없어요. 요럴 때 쌤이 어려워진다 했죠? 어려워진다 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풀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연결해보자. 자, 1번은 set pattern that is often repeated 하면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잘 생각해봐요. 도시 발전이 반복되는 패턴을 따라간다? 뭐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시부터 영국과 벨기에 그리고 나머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이 사례들을 읽으면서 독일의 도시 발전이 늦었던 이유가 반복되는 패턴을 몰라서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이야? 아니죠. 반복되는 패턴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죠. 그럼 1번 아웃인 거겠지. 아웃. 자, 2번 봐봐. Collapse of regional government. 지역 정부의 collapse, 붕괴, 몰락. 지방 정부, 지역 정부가 몰락해서 독일이 그럼 도시 발전 못한 거야? 그런 내용 나온 적 없죠. 3번. Far from common path through time. 자, 이거 보세요. through time은 시대를 관통하는 거야. 시대가 상관이 없는 거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common path, 흔한 길과는 far from, 좀 거리가 멀다라고 나온 거죠. 흔한 길과는 거리가 멀다. 도시의 발전은 흔하지 않은 길을 따라갔다. 흔한 시대를 통틀어서 흔한 길과는 거리가 멀게 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근거 중에서 흔한 길과 멀리 갔다라는 말은 흔한 길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3번 정답 될 수 없는가? 아이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일단 4번, 5번이 안 되는 것부터 증명하고 오겠습니다. 자, 가보자. Violent changes as the consequence of war. 전쟁의 결과로서 생기는 폭력적인 변화. 나온 적 없습니다. 전쟁 이런 얘기 지금 나온 적 없어요. 독일과 영국 할 때 전쟁 언급한 적 없어요. 그다음 5번. The way immigrants went to the other countries.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로 갔었던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 어떤 방식으로 가는데 넌 대답할 수 있니?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도시 이동에 대한 이야기이긴 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 독일은 저쪽에서 산업화의 수요가 생겨도 반응하지 않았었죠. 영국은 바로 반응을 해서 빨리 발전했었다고 했어. 그러면은 도시 발전은 뭘 따라갔나라고 했을 때 3번을 넣으면은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를 다 통틀어서 가는 공통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을 때 공통의 길은 뭘까?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그랬니? 독일이랑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스페인이랑 다 같은 길을 갔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럼 3번도 괜찮은 거지. 나라마다 달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시의 발전은 빈칸에 따라갔다에 들어갈 말이 우리가 처음에 타겟팅한 내용이 이거였어. 잘 생각해봐. 아, 산업화랑 연관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했어. 맞아 안 맞아? 맞아. 도시의 발전은 산업화와 연관이 있어. 산업화를 따라간 거야. 근데 여기 나온 말은 뭐냐면 그 산업화가 나라마다 다르게 정착했다는 거잖아, 시기가. 그럼 산업화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정착이 되면서 도시의 발전도 다르게 일어났다는 말이라서 사실 근거와 모두 각자 다 다른 시기로 발생했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죠. 우리가 여기 정리했던 말과 그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common path. 모두 공통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즉 서로 다른 길이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영국과 독일이 그랬듯이.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아, 아주 어려웠어요. 그쵸? 아주 어려웠어요. 자,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은 37번과 39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7번은 주어진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자, 보십시오. 주어진 글은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포 잠깐 해볼게요. 가리키는 동작은, 그러니까 야 저거 봐봐 저거라고 했을 때 그 가리키는 있죠. 그 제스처는, 포인팅하는 제스처는 complex form of collaborative communication. 복잡한 형태래요. 같이 콜라보하는 소통에 있어서. 너랑 나랑 협력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That consists of, 그것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Common conceptual ground. 그런 기반이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the act of interchanging perspectives with partners. 서로 파트너끼리에 있어서 상호 주고받게 되는 관점. 그것의 행위. 그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력적인 소통이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제스처, 포인팅한 제스처라는 겁니다. 아휴, 그런 어렵겠다니 얘기가 있기엔. 자, 계속 곱씹어 보세요. 저 문제 무슨 말일까요? 야, 저거 봐봐! 라고 포인팅한 제스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배경을 깔고 있다는 거야. 야, 저 나무 좀 봐봐! 라고 했을 때 네가 나무가 뭔지 모르면 저 나무를 볼 수 있어? 못 보지. 그 얘기인 거지. 아주 복잡한 형태가 섞여 있는 협력적 의사소통이다. 포인팅. 됐죠? 그럼 요약해볼게. 이거 요약해보면은 쉽게 가면은 포인트 있죠. 포인팅. 포인팅은 협력적이고 복잡하다는 거죠. 왜 복잡해? 서로 같은 걸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쌤이 좀 쉽게 가볼게요. 그렇죠? 그럼 A 요약해볼게요. 첫 문장 요약해보자. A, 능력. 그것은 concerned 더 센스하면 concerned한 목적어가 나왔죠. 그럼 뭐뭐 by which 근데 그 자아를 통해서 자아를 위해서 개인의 참여자들은 events happening 그 이벤트의 문제를 isolated 인 것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 이 능력이 뭐랑 연관이 된 거다? 자아와 연관이 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스스로가 사건과는 별개, 고립의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인데 얘들아? 앞에 어떤 능력이 나왔어? 그냥 가리키는 동작이 그 동작이 되게 복잡하다고만 말했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는 소거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B로 가시고요. Th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은 already shared by the complete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에 의해서 이미 공유된 건 평범하게 주로 not indicated by the pointing gesture. 그 가리키는 제스처에 의해서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했나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already shared, 이미 참가자에 의해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은 저 나무 좀 봐! 라고 했을 때 네가 나무가 뭔지는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지. 근데 그게 바로 그 지칭하는 포인팅 제스처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니. 저 나무 좀 봐라고 했을 때 그 포인팅하는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B를 지울 자신 있니? 못 지울 거야. 왜 못 지워요? 아니 왜 못 지우는데 이유가 어디 있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이거 한번 해봐. 그럼 선생님이 왜 아닌지 그걸 까줄게.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울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건 제끼시고 C로 가보는 겁니다. As a prerequisite to this gesture. This gesture 한번 펼쳐야지. 그리고 아까 this ability 한번 펼쳤어야지. A. 이거 안 쳤다. 깜빡했다. 자, C를 가면은 얘들아 이 제스처의 필수 요건, prerequisite가 있어. 그것은 뭐다? 사용자는, user는 must have the specific cognitive distinction between events and participants. 사건과 참여자 사이에 인지적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건과 참가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한 거니까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소거시킨 거는 A야. 그러면은 B가 먼저 아니면 C가 먼저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B가 먼저일지 C가 먼저일지 모르겠죠. 물론 실전이라면 여러분들이 C부터 가야죠. 이 제스처가 너무나 명백하게 주어진 글이 한 번씩 있잖아. 그러면은 주어진 글 다음에 C 아닐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C로 가보는 게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라고 하고 C는 읽어보시는 거죠. Even babies learning similar forms of communication. 그 소통을 비슷한 형태를 배우고 있는 이라고 말을 했어요. In given situation. 그 주어진 상황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구분할 수 있다고? 그 능력은 자아인 거야. 자아랑 비슷하고 있는 배경 지식이란 지칭 포인팅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좀 부자연스럽죠. C의 마지막과 더 잘 연결될 것 같은 내용은 A입니다. A일까 혹시? 라고 또 생각해보면서 갈게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A 내용으로 가면은 이 능력은 자아와 연관이 된 거고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건이고 나는 나지. 그 다음에 the capacity to separately understand given and new information. 주어진 constitutes the additional requirement. 추가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보는 원래 있던 정보고 지금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이 B일까? 확인해 보러 갈게. 그러고 보니 별개의 것이라고 내가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정보구나라고 내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참가자가 한 상황에서 공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게 지칭 포인팅 제스처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대조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대? 그것은 basis for attending to the new and noteworthy situation. 그 새로운 정보를 attending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는 것에 대한 basis.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B의 마지막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배경 지식이 있어서 배경 지식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뭐가 돼준다? 기반이 되어준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저 나무 좀 봐봐 라고 하는 포인팅 제스처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그건 새로운 정보겠죠. 야, 저 나무 좀 봐봐. 저기 사람이 매달려 있어. 그럼 새로운 정보지.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나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배경 지식이 필요했다 이런 말인 겁니다. 다 읽고 나니까 C가 A랑 연결됐고 A가 B랑 연결되지. 그럼 우리가 다행히 이렇게 운 좋게 처음에 이제 C 같았고 그 다음에 A 같아서 가봤더니 그 다음에 B도 맞았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C, A, B로 가셨어도 되는 것이.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렸네요. 그럼 일단 이렇게 빠르게 한번 풀어드리겠고요. 39번 한번 가보실게요. 39번은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는데 39번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요. When we say that someone discovered that he locked his keys inside the car. 우리가 누군가가 왜 이래? 누군가가 차에 키를 두고 차를 잠갔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it is clear that 분명해진다는 거죠. This event, 이 사건은 was not the outcome of 행동에 관한 코스가 그것 때문에 나온 outcome, 결과는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것이다. 자, 보세요. 누군가가 차에 키를 주고 잠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동기부여된 행동, 결과는 아니라고 그게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석 끝냈어. 자, 주어진 문장을 잘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차에 키를 두고 그냥 잠가버렸네라고 했다는 걸 발견하고 했다고 했을 때 이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말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태로 같이 문장 들어가 보실게요. 선대 추론을 하려고 했는데 딱히 아직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1번 앞에 내보세요. 1번 앞에 탐. 무슨 말이지? 과학에서는 예상치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런 게 추구되는 거야. 과학을 연구를 하면 내가 뭔지 모르니까 알아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상 못한 게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죠? 이런 말인 거예요. 과학은 예상치 못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예상했던 부분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했어? 예상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과학이다라고 나왔고, 근데 by contrast, 대조적으로 common sense use of discovery refers to the clearly accidental and or unanticipated experience of the act. 그 행동에 있어서 accidental, 우연인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과학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오는 게 맞는데 사용은 발견은 뭐다? 우연적이고 예상치 못한 거. 그 다음에 가보자고. 이번 할 건데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뭘 읽었지? 발견 어쩌고 했던 거 읽었죠. Someone discovered 했을 때. 그 발견이 지금 1번 다음에 나온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발견과 과학적 발견은 대립되고 있는 것이. 됐지? 오케이. 그럼 2번 다음 문장 봐봐요. 컨세컨트리 그 결과 sense of possibility in science 과학에서의 가능성이란 감각은 유니크니스는 고유함이죠. 그리고 노벨티는 새로움이죠. 근데 그것을 가리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과학에서의 가능성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새로움의 의미를 가리는 것으로 있습니다. 자, 됐죠? 컨세커티브로 연결했으니까 이번이
앞에 거의 결과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볼게. 발견은 예상치 못한 거니까 그 결과, 과학에서 그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새로움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과학에서 가능성이란 말이 있으면은, 야,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니?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앞으로 나올 결과, 완전 새롭게 나온 결과일 수 있는데, 그걸 살짝 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예상을 한 거잖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새롭지 않은 거, 예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예상을 했으면 새롭지 않은 거야. possibility가 있으면 새롭지 않은 거야. 됐지? 그랬어요. 과학적 발견들은 새로운 거다. 과학에서 가능성이라는 단어 쓰면 새롭지 않잖아. 근데 과학은 새로운 게 맞거든이라고 했어. Now, however, they occur in the context of process of action, which are motivated for their disclosure. 그들의 발견이죠, disclosure. 발견에 대한 것들이 occur, 발생했다는 건데, 그 것들은 그 발견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인 거야. 자, 과학적 발견은 새로운 게 맞아. 근데 발견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 행동에서. 그러니까 과학적 실험 연구 외에 발견하려고 하는 거잖아. 동기부여가 있어 없어? 있잖아. 거기서 이 발견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건 분명하다는 거야. 과학적 발견의 특징을 말해주게 된 거예요. 과학적 발견의 특징은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다음 4번 봐봐요. It occurred unexpectedly. 근데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것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어. Because 왜? Because of an unforeseen accident.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때문에. 근데 반면 과학적 발견들은 happen in the midst of actions pursued in order to reveal them. 그거를 reveal them, 밝혀내기 위해 추구됐던 행동의 중간에서 발생하는 게 과학적 발견의 특징이래. 그러니까 봐봐. 그것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어.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반면에 과학적 발견은 그것을 발견하려고 발견 잘 생각해봐. 3번 다음에 과학적 발견은 새로운 건데 동기가 부여가 되었었다.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거다. 라고 했고, 근데 그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건데, 그럼 여기서 4번의 정답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학적 발견이 돼야겠지. 근데 과학적 발견이라고 치면은 대조하고서 과학적 발견이 또 나오는 게 이상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과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발견? 주어진 문장에 있는 발견인 거겠죠. 어떤 거겠어요? 차에 키를 두고 잠갔다라는 걸 발견했어. 그럼 이거 과학 실험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차에, 차에 키 있는데? 라고 알게 된 게 내가 목표한 게 아니잖아. 이건 동기가 부여돼서 행동을 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이 아닌 것이. 이 문장이 4번에 들어가줘야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 뒤로 다시 과학적 발견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논리적인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해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안녕.